안녕하세요. 링컨 태지호입니다. 링컨 전성건입니다. 링컨 신호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링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코로나에 대해서 다루면서 아직 이제 코로나가 더 지금 창궐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기억나십니까 혹시? 타자를 환대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타자를 환대하는 게 쉽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오늘 좀 포인트를 잡은 부분은 사실 타자입니다. 이 타자라는 것은 내가 아닌 이제 다른 사람 혹은 이제 내 집단이 아닌 이제 다른 집단에 대한 그 사람들은 아주 원초적인 그런 경계심이라든가 두려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나 혹은 이제 현재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타자화되는 개인이라든가 집단은 이제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좀 타자라고 좀 여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자국 내에 있는 국민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타자라고 여기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또 다른 이제 타자에 대한 사례가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치적으로 당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타자가 되고, 그게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지역적인 게 타자화 되는 거죠. 지역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 그 이제 지역 말씀하시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공간적 의미를 좀 넓혀가게 되면은 이민자, 그렇죠? 이주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타자로 이렇게 타자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택한 이야기 주제가 미나리라는 영화입니다. 시상식이라든지 등등해서 이 영화를 이제 극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상도 받았던 걸로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2021년만 예를 들면 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그리고 74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기에서 각각 여우조연상을 윤여정 배우가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27회 미국 배우 조합상에서도 여우조연상, 그리고 26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는 신인 배우상과 외국어 영화상,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외국어 영화상 해서 결국은 여우조연상과 외국어 영화상 이렇게 두 개로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평론가들의 입장에서는 재미있다 없다라는 부분이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아닐 거예요. 그 어떤 미학적인 측면이라든가 혹은 이제 메시지에 대한 어떤 보편성이라든가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 완결도를 이제 보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됐었던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한국 이민자들의 얘기 혹은 또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출연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목에서 그런 의미에서 미나리라는 이 제목으로 한국어 명으로 나왔는데, 미나리가 제목이니까 영화에서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생명력이죠, 생명력. 네. 꾸준히 다른 그 서포트라든가 뭔가 이렇게 자기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우리 평범성이랄까요, 일종의.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또 하나는 저는 그 미나리라는 발음상의 편리성,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목으로 미나리라는 발음. 물만 있으면은 가만 놔둬도 굉장히 잘 자라는 식물. 거기다가 영화상에서는 미국에 가서 심는 식물. 그래서 미국이라는 이국적인 공간 안에서 한국의 채소를 이제 심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주민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럼 미나리의 성장 자체가 이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가느냐, 이 상징을 읽는 게 이 영화를 보는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등장인물이 이렇게 많은 영화는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영화 아니고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아주 중심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다른 배우들도 좀 있죠. 우리가 이제 다른 영화에서 좀 많이 등장했었던 이제 한국계 미국인 이 스티븐 연이 연기한 제이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유명하죠. 한예리 배우가 이 아내인 모니카 역할, 그리고 그 아들, 딸이 있는데 우리는 좀 처음 보는 친구들이에요. 미국 친구들인데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래서 노엘 초가 연기한 앤, 그리고 알란 킴이 연기한 데이빗. 거기에 이제 윤여정 배우가 순자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뭔가 눈에는 익는데 저 배우 분명 봤는데 싶었던 윌 패튼이라는 배우가 폴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병아리 감별할 때 옆에 있던 한인 배우 그리고 미국 그 교회에 갔을 때 만나는 수많은 배우들이 있지만 이렇게 6명 정도 배우가 중심이 돼서 영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제 하넬이라는 배우와 그 초반에 이제 그 스티븐 연이 그 역할을 했었던 제이콥과 초반에 이제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 미국 중에서 이제 아칸소에 있는 어떤 시골 농장을 뭐 말은 농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 황무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화 내용을 보면은 한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원래는 캘리포니아 시애틀에서 일을 하다가 10년 정도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처음에 그 트레일러를 보여주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한예리 이 배우는 이사를 온다고 해가지고 아주 멋진 곳으로 올 줄 알았는데 황무지에다가 이 컨테이너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당황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스티브 연과 이제 어떤 초반에 이제 갈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데 그런 와중에 이제 할머니가 한국에서 그 건너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타나게 된 할머니와의 어떤 그런 자잘한 또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부부 사이의 갈등은 좀 첨언을 하면 아이가 심장병에 있어서 아무래도 병원 근처에 좀 몸을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갈등이 있었고 또 할머니 오면서 이제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갈등이 또 생기죠. 그래서 이런 등등의 갈등을 드라마적인 요소로 아마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첫 장면에 이제 아까 이제 신쌤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 컨테이너 아칸소의 어떤 그런 벌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이 한예리라는 배우의 첫 대사가 영화에서 첫 대사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대체 여기는 어디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공간 자체가 낯섦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들에게도 더 낯선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 공간을 오게 된 거는 그 스티브 연, 그 제이콥의 어떤 그런 욕망이 발현되는 하나의 어떤 시작의 어떤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장으로서 혹은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빠 혹은 이제 남성으로서 그런 이제 어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땅을 선택한 것이었고 그것을 이제 일궈나고 개척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입지를 다지고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가부장적인 하나의 어떤 질서 속에 어찌 보면 하나의 피해자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스티븐 연의 어떤 그런 땅 개척에 대한 이제 시작부터 이 영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제이콥 같은 인물 같은 경우는 성공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온 이유도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온 것이고 캘리포니아 시애틀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수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공을 보여줘야만 내가 가장으로서 어떤 존재를 좀 확인받을 수 있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개척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이 직업 병아리 감별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병아리 감별사가 이제 수컷과 암컷을 이제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고 아들 데이빗이 놀러 와서 저 연기는 뭐야 하니까 수컷을 다 태워서 죽이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useful이라는 쓸모있음이라는 것과 discard라는 버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쓸모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끝까지 이제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 가족, 그리고 특히 이 제이콥의 모습을 이 장면에서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거는 결국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이 황무지에서 이제 물을 찾는 과정이 이 영화에서 독특한 혹은 특이한 어떤 설정인 것 같아요. 물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우리나라나 동양에서 사용하는 어떤 수맥을 찾는 방식을 차용하면서도 그 수맥을 찾는 주체가 사실은 또 미국인이고 수맥을 찾는 때 원래는 이제 쇠를 이용할 텐데 나무를 이렇게 하고 이제 찾는단 말이죠. 어이없죠. 예, 굉장히 특이한데 사실 그 처음에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이콥 같은 경우는
나름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 걸 데이빗이랑 같이 보면서 네, 저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파니까 또 물이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에 나온 장면과 뒤에 나온 장면이 좀 대비적으로 보이면서 제이콥이 여기서 되게 의기양양하게 아들한테 얘기하죠. 봐라, 모든 걸 땅에서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약간 뭐랄까요, 자신감을 좀 찾아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물도 찾고 이제 농사지을 준비를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등장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할머니 등장 장면. 거기서 이제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재미난 소소한 재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역시 이제 한국 이주민이구나, 이민자라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미장센들이라던가 소품들 나오는 것 같은데 할머니 등장신 좀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오실 때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준비해 오는 바리바리 싸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영화 속에서는 고춧가루하고 멸치하고 한약 재료를 가지고 오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순전히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챙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전을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기억의 장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할머니의 이런 정서, 이 극 중에서의 아버지와 그리고 이제 그 딸은 당연히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정서예요. 그런 이제 물품이라던가 물건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러한 그 물건들이라던가 그 할머니 어떤 정서를 이해 못하는 그 캐릭터들이 손자와 이제 손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에피소드들이 좀 나와요. 네, 데이빗과 앤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데이빗은 굉장히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천진난만하고 뭐 나쁘게 말하면 철거 번거숭이 같은 정말 자기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면 앤은 조금 일찍 어른이 된 아이.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는 장면을 보면서 싸우지 말라고 중지하는 역할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할머니와의 갈등은 앤보다는 데이빗과 좀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미난 장면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기억나는 그런 대사 있지 않으십니까? 뭐 다들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그 영어로는 그랜마 스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냄새죠. 그것만 표현된 게 아니라 코리안 스멜이라는 언어도 나와서 이 냄새에 대한 거거든요. 이 냄새라는 건 우리가 기생충에서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뭔가를 이분법적으로 나눌 때, 구분할 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타자 얘기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냄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는 정말 그 갈등이 심화된 것들을 언어적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스멜이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런 어떤 이분법 때문에 뭐 할머니가 한국에서는 밤을 삶아서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주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울 텐데 데이빗은 그걸 극구 거부를 하는 거죠. 한국 할머니와 절대 이제 조화나 융화가 되지 않는 장면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나리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죠. 미나리가 사실 등장한 게 아니라 미나리 씨가 이제 등장해서 할머니가 이 손자를 데이빗을 데리고 그 미나리 씨를 어디다 뿌릴까 이제 장소를 찾죠. 그러다가 이런 물도 있고 어떤 좀 사실은 그 농사짓기는 좀 애매한 그런 땅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여기 미나리 자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냥 어떤 별 기대 안 하고 뿌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 미나리는 안 나와요. 그렇죠?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할머니가 오시고 나서 또 이제 농사가 이제 잘 되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 가족들이 그 이제 교회도 나가서 지역에서 어떤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농사가 이제 그런 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에서의 어떤 그런 중요한 그 전환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할머니가 뇌졸중에 그래서 쓰러지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영화가 긴장감이 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뇌졸중이라는 게 어떻게 전환점이 되냐면 원래는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케어해줄 수 있는 존재로 할머니가 등장을 했다가 이제는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로 케어받아야 되는 존재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 초반에 보면은 데이빗이 오줌을 싸는 장면 그리고 자신의 팬티를 몰래 감추는 장면들이 나타난다면 그 다음에 할머니가 오줌을 싸는 장면 이거를 두 개를 배치시킨 것은 둘 다 이제 보호받아야 되는 대상 또는 보호하는 대상과 받는 대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그런 어떤 소재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케어 대상이었다가 케어 주체가 된다는 건 상황 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황을 좀 예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이 영화의 그 전환점 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좀 거동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농산도 잘 됐습니다. 잘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수확물을 가지고 이 가족들이 그 도시로 가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물건을 납품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판로를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 데이빗이 심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도시로 가는 김에 이제 먼저 병원에 들려서 심장 상황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키운 어떤 한국 작물들을 이제 납품을 하려면 샘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이제 패키지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 태양빛이 쬐는 차 안에다 놔두면 이 식물이 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들고 이제 병원 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에서 이제 아내인 모니카, 이제 한예리 씨가 연기한 모니카와 또 한 번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왜 사냐? 그럴 때 한예리 역은 포드 패밀리라고 그래요. 성공을 위한 거냐, 가족을 위한 거냐, 이게 사실 두 가지 갈림길이고 이 영화는 아마 전형적인 가족 영화라고도 아마 분류할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갈등의 요소가 조금 이야기 줄거리가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성공이냐 아니면 가족을 위한 것이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아이가 병을 어쨌든 그 이후에 호전이 되고 또 거래처도 확인이 되면서도 그럼에도 불안하죠. 이제 뭐가 닥쳐와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하는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장면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사건, 이제 더 극적인 사건이 발생되는 것은 이 지금 이 부부와의 관계는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은 완전 봉합되진 않았지만 그런 갈등을 갖고 가면서 아이는 어쨌든 건강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이 농작물 팔로까지 저기 다 이제 다 좋은 이제 조건으로 다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죠. 네. 근데 사실 이 제이콥과 모니카 부부는 사실 돌아와서 따로 살게로 이제 됐죠. 이제 결국은 모니카가 참지를 못해서 그렇다면 당신 혼자 여기서 성공을 해라. 나는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서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오는데 저 멀리서 그 장면이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스펙타클한 장면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영상 얘기를 따로 하겠지만 영화가 전반적으로 좀 그 잔잔하고 이 이미지들이 잔잔하고 어떻게 그렇게 시각적으로 그렇게 자극할 만한 영상이 없는데 이 장면이 이제 유일하죠. 뇌졸중에 걸렸지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거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지만 거동이 가능한 할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들을 찾아가다가 그 쓰레기를 소각할 때 그 소각하는 그 불이 이제 창고로 번져가지고 저장 창고가 화재가 나는 사건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안 됐어요. 네, 마음 아프죠. 그 힘들게 그렇게 땅 개척해가지고 농작물 이렇게 수확하고 이제쯤 뭐가 좀 되려나 싶었는데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수습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할머니와의 어떤 그 데이빗과의 어떤 관계가 또 좀 묘사되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이게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불을 내버렸잖아요.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타오르는 어떤 창고 안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이 재배한 것들을 빼내고 뭐 이렇게 있을 때 할머니가 혼자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어딘가 정처 없이 이제 걸어가게 되죠. 거기를 네. 근데 거길 따라가는 게 원래 가장 이제 갈등이 많았던 데이빗을 옆에서 또 케어하는 앤이라는 이 손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거기서 이 손주들이 따라가지 않았다면 할머니에 대한 그 영화적 설정은 좀 더 비극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손주들이 이제 할머니를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를 이제 케어해주는 입장이 이제 된 것이죠,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다 이제 잿더미만 남게 되는 것이죠. 불이 장난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날 수 없는 불인데 불이 거의 화산처럼 나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옆으로 다 번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창고만 이렇게 활활 타더라고요. 그 정도의 불이라면 원래 주위도 다 타야 되는데 딱 거기만 타는 거죠. 아마 그 고난과 이 불행이 더 확장되면은 영화가 안 되기 때문에 딱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다시 이제 싹 바뀌게 되면서 데이빗과 아빠가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나리는 그 할머니가 씨를 갖고 오고 그리고 어디다 뿌릴까 하는 어떤 그런 그 물가가 있는 장소에만 미나리 씨를 뿌리자라는 얘기만 나오고 그다음 미나리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실제 미나리를 작물로 키우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 볼 때는 이 가족이 무슨 미나리를 키워서 판매하는 건가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런 영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영화의 결말에서 미나리 밭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가 무심코 그냥 뿌려놨었던 미나리 밭을 이 아버지와 그리고 데이빗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도 재밌는 게 중간에 물을 또 찾으려고 그 이상한 수맥 찾기 그 미국인들이 등장을 해서 여기다 하면은 이제 벽돌로 표시를 해놓고 이동을 하고 그 마지막에 이 부자 아빠와 아들만 그 미나리 밭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 대고 미나리가 잘 자랐네 라는 한 거 보면 이 앞에 과정을 굳이 보여준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위적으로 물을 찾고 뭐 이런 장면들과 자연스럽게 피어난 미나리 이 사이에 어떤 이 의미적인 대조를 통한 뭐가 있지 않을까. 우리 동양학문 제가 동양 철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일종의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음이잖아요. 그럼 장자라는 책에 무슨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무용지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바탕에 되는 사유 방식은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우리가 쓰는 자연이라는 말이 동양학에서는 네이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스폰테이니어티 정도 되는 언어인데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러함이라는 서술어예요. 자연이라는 말이 명사가 아니라.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미나리 또 하나의 그 언어적 혹은 내용적인 의미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용지 용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정말 우리의 쓰임새가 있었던 공기 같은 뭐 그런 이야기도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 같은 경우가 딱 그렇잖아요. 처음에 와서 할머니가 하는 일이라고는 앉아서 TV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할머니 쿠키 만들 줄 알아요? 그럼 그거 모른다 그러고, 화투 맨날 치시고, 이런 거 하시다가 이제 그 뇌졸중 이후에 자기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이제 기존의 쓰레기 처리는 원래 아버지나 딸 애니 했었는데 그걸 이제 본인이 하려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무용지용이라는 것들 쓸모 없어 보이지만 쓸모가 있고 억지로 쓸모를 만들려고 했을 때 오히려 쓸모가 없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영화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할머니는 그 뒤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그리고 모니카도 사실 등장하지 않고요. 앤도 안 등장하고. 참 오묘하게 끝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보여지는 장면이라던가 여기 세대도 좀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느낌은 어떠세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이 컨테이너 박스 그리고 그 바깥의 공간 이렇게 거칠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